그날 밤, 지은은 민지의 침실 문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엄마, 오늘 가족 모임에서 제가 아내 역할을 할게요.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은을 바라봤지만 그 제안이 현실이 되자 모든 것이 뒤집혔다. 민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가족들은 여전히 그녀를 재혼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특히 민지의 시어머니는 매번 모임에서 민지야, 이제 새 사람을 만나야지. 홀로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라고 압박을 가했다. 민지는 35살, 성공한 변호사로 서울의 로펌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은은 민지의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22살 대학생으로 아버지가 재혼한 후 민지와 함께 살게 됐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은 민지를 진짜 가족처럼 여기게 됐다. 아니, 그 이상으로. 지은의 마음속에는 민지에 대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존경이 아니었다. 밤늦게 공부하다가 민지가 피곤한 몸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은의 가슴이 아프게 저렸다. 엄마는 왜 항상 혼자서 버티려고 해?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가족 모임은 시어머니의 생신 파티였다. 민지는 또다시 재혼 압박을 받을 게 뻔했다. 지은이 제안한 건 그 압박을 피하기 위한 계책이었다. 제가 엄마의 연인 역할을 할게요. 그냥 친구처럼 소개하면 되잖아요. 가족들이 엄마를 괴롭히지 못하게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싶었다. 모임 장소는 서울 근교의 한정식 식당. 가족들이 모이자마자 시어머니가 물었다. 민지야,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민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사실 제 곁에 누군가 있어요. 그러자 지은이 자연스럽게 민지의 손을 잡았다. 안녕하세요. 지은이라고 해요. 민지 언니의 파트너예요. 가족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특히 민지의 형제가 소리쳤다. 뭐? 지은이. 내 의붓딸이.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은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네, 저희는 서로를 사랑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민지는 속으로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계획된 일이 아니었다. 지은이 너무 멀리 나간 거였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지야, 그게 정말이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지는 지은을 나무랐다. 지은아, 왜 그렇게까지 했어? 이제 어떻게 수습해? 지은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엄마, 저 진심이었어요. 민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지은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날부터 둘 사이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지은의 감정을 알게 됐고 자신의 마음도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항상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껴왔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억눌러왔다. 지은은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자유로운 영혼이었지만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민지의 로펌 동료가 물었다. 민지 씨, 요즘 행복해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민지는 웃으며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만약 이 소문이 퍼지면 그녀의 경력은 어떻게 될까? 지은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털어놨다.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여자야. 친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명은 멋져. 응원해라고 했지만 다른 한 명은 조심해. 한국에서 그런 건 쉽지 않아.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더 결의에 차올랐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민지야, 어제 그건 장난이었지? 지은이가 왜 그런 소리를 해?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거짓말이 진실로 변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지도 모른다. 지은은 민지의 방으로 들어와 말했다. 엄마, 포기하지 마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길에 담긴 감정이 두려웠다. 이 선택의 대가는 무엇일까? 가족의 배신감, 사회의 비난, 그리고 자신의 내면적 갈등. 고통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지는 로펌에서 하루를 보내며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제의 사건이 현실로 다가오자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시해야 했다. 지은에 대한 애정은 단순한 모녀 관계가 아니었다. 밤늦게 지은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민지의 가슴이 설레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금기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숨겨야 할 비밀. 특히 그녀처럼 성공한 전문직 여성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었다. 오후에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했다. 민지야,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 이야기 좀 하자. 민지는 한숨을 쉬며 수락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뿐 아니라 민지의 형제도 와 있었다. 민지, 어제 지은이가 한 말, 그게 무슨 뜻이야? 형제가 다그쳤다. 민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은이가 장난친 거예요. 가족들을 놀라게 하려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장난. 지은이 눈빛이 장난처럼 보이진 않던데.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민지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민지는 그녀를 보호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민지가 상황을 설명하자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서둘렀어요.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둘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저 정말로 엄마를 사랑해요. 여자로서 지은의 고백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나도. 내가 소중해. 하지만 이건 안 돼. 가족이, 사회가.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왜 안 돼요?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다음 날, 지은은 대학에서 LGBTQ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다.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사귀는 커플은 드물어. 가족 반대가 제일 힘들지. 이 한 선배가 조언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더 강해졌다. 한편 민지는 로펌에서 상사와 대화를 나눴다. 민지 씨, 요즘 집중이 안 돼 보이네. 무슨 문제 있어? 민지는 솔직하게 털어놨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만약 이 관계가 알려지면 클라이언트들이 떠날지도 모른다. 그 주말 민지의 친구가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친구는 물었다. 민지야, 너 요즘 이상해. 연애하는 거 아니야. 민지는 웃으며 대꾸했지만 친구의 눈썰미는 예리했다. 여자. 설마. 민지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친구는 괜찮아. 나 응원할게. 하지만 조심해. 한국은 아직. 그 말에 민지는 눈물이 고였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지은은 단호했다. 엄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지은아, 너 진심이야? 민지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저희 사랑해요. 시어머니는 충격받아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가족의 치욕이야. 민지는 지은을 보호하며 말했다. 어머니, 제발.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희 둘 다 미쳤어. 라고 외치며 나갔다. 그 후 가족의 연락이 끊겼다.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지은과 가까워지는 자신을 느꼈다. 지은은 엄마,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요.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민지의 로펌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지 씨, 동성애자래. 민지는 무시하려 했지만
클라이언트 한 명이 계약을 취소했다. 개인적인 이유로 지은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친구 한 명이 너 미쳤어? 그런 걸 왜 공개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면서 집으로 왔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미안해. 내가 더 강해져야 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후회했다. 이 사랑의 대가는 너무 컸다. 가족의 배신, 사회의 냉대, 그리고 끝없는 갈등. 고통이 깊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민지와 지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외부의 압박은 더 세졌다. 민지는 로펌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 상사가 이미지가 중요해. 요즘 소문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분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지은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했지만 면접에서 개인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B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의 성 정체성이 이미 소문으로 퍼진 탓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엄마, 포기할까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다니. 우리가 왜 포기해? 사랑은 죄가 아니야.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어머니의 기대, 사회의 규범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생모는 지은이 어릴 때 떠났고 아버지가 민지와 재혼한 후에도 지은은 외로움을 느꼈다. 민지가 그 빈자리를 채워줬지만 이제 그 감정이 사랑으로 변했다. 주말에 둘은 서울 근교로 여행을 갔다. 산책하며 지은이 말했다. 엄마, 여기서만이라도 자유로워요. 민지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여행 중에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민지야, 이제 그만해. 지은을 데리고 와 정신 차리게 할게. 민지는 거절했다. 어머니, 저희 결정이에요. 시어머니는 너희 때문에 가족이 망가져. 라고 소리쳤다. 그 후 민지의 형제가 찾아왔다. 민지, 너 때문에 어머니가 아프셔. 병원에 입원하셨어. 민지는 충격받아 병원으로 달려갔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약하게 말했다. 민지야,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건 행복이 아니야. 죄야. 그 말에 민지의 마음이 찢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지은에게 털어놨다. 지은아, 어머니가 나 때문에 아프셔. 지은은 울며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둘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다음 날 지은은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지은아, 너희 관계 공개하지 마. 숨겨.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은은 고민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인가? 민지도 로펌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눴다. 민지 씨, 나도 비슷한 친구 있어. 힘들지만 버텨. 그 조언에 민지는 힘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민지의 클라이언트가 또 떠났다. 이미지 문제로 지은은 취업 면접에서 떨어졌다. 개인적 이유, 둘은 점점 지쳐갔다. 그날 저녁, 지은이 제안했다. 엄마, 해외로 갈까요? 한국을 떠나요. 민지는 망설였다. 내일, 가족. 어떻게, 지은은 우리 사랑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민지는 그게 도피야. 직면해야 해. 논쟁이 벌어졌다. 지은은 화를 내며 엄마는 항상 포기하려 해.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난 내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아. 라고 대꾸했다. 그 싸움 후 둘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민지는 시어머니를 다시 방문했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이혼한 남편의 딸과. 그건 도덕적으로 잘못돼서. 민지는 사랑은 도덕이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희 때문에 가족이 부서져. 민지는 상처받아 돌아왔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안아줬다. 엄마, 제가 지켜줄게요. 하지만 이 갈등의 대가는 컸다. 민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왔다.
지은도 우울증 기미가 보였다. 사회의 정죄, 가족의 배신, 내면의 고통.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둘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민지는 로펌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이미지에 맞지 않아 상사의 말에 민지는 항의했다. 이건 차별이에요. 하지만 상사는 현실이야. 클라이언트들이 불편해해 민지는 분노와 절망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 엄마, 다 제 탓이에요. 민지는 지은을 안으면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다. 이 사랑을 선택한 대가가 너무 컸다. 그날 밤, 지은의 생모가 갑자기 나타났다. 지은의 생모는 해외에서 살다 소식을 듣고 왔다. 지은아, 너 뭐 하는 거야? 민지와 지은은 엄마, 제 선택이에요. 생모는 이건 미친 짓이야. 나 따라 해외로 가자. 지은은 거절했다. 여기서 민지 언니와 살게요. 생모는 민지를 노려보며 너 때문에 내 딸이 망가져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지은을 사랑해요. 해치지 않아요. 하지만 생모는 법적으로 막을게 라고 위협했다. 그 후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생모는 지은의 후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민지는 변호사로서 대응했지만 감정적으로 지쳤다. 재판에서 판사는 이 관계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라고 말했다. 민지는 사랑은 법이 아니에요 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지은은 재판 중에 증언했다. 저는 민지 언니를 사랑해요. 강요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판사는 나이가 많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민지는 절망했다. 가족의 배신이 이어졌다. 형제가 민지, 그만해.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야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서 너희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고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지은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회복 후 둘은 결정을 내렸다. 한국을 떠나자 해외로 이민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은의 친구가 배신했다. 친구가 소문을 퍼뜨려 지은의 취업 기회가 사라졌다. 지은은 왜 나를 배신해? 라고 물었지만 친구는 너 때문에 나도 피해봤어. 지은은 상처받았다. 민지도 옛 동료로부터 너 미쳤어.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사회의 냉대가 절정이었다. 이민 준비 중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가족들은 민지를 비난했다. 너 때문에 어머니가 민지는 죄책감에 짓눌렸다. 지은은 엄마, 제발 버텨요 라고 위로했다. 장례 후 둘은 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공항에서 생모가 나타났다. 지은아, 가지마. 지은은 엄마, 제 3이에요. 생모는 울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순간 화해의 싹이 텄다. 생모는 너희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했다. 민지와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비행기에 올랐다. 새로운 나라에서 둘은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잃은 게 많았다. 가족, 친구, 경력. 사랑의 대가는 컸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다. 새로운 삶에서 민지는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었고 지은은 공부를 계속했다. 시간이 지나 둘은 안정됐다. 하지만 한국의 상처는 남아있었다.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은 자유로웠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지는 가끔 밤에 악몽을 꿨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 가족의 비난.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우리가 옳았을까요?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응, 사랑은 옳아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그들은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한국에서 왔어. 힘들었겠네. 한 커플이 말했다. 민지는 네,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지은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성장했다. 여기서는 자유로워. 하지만 가끔 한국 뉴스를 볼 때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나오면 가슴이 아팠다. 1년 후, 민지는 책을 쓰기로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한국 사회의 정죄와 사랑의 대가의 출판 후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용감해 라고 했지만 한국 네티즌들은 치욕이야 라고 비난했다. 지은은 민지를 지지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그 책으로 인해 옛 가족이 연락 왔다. 형제가 민지, 왜 그런 책을 썼어? 어머니가 알면 민지는 진실이에요 라고 말했다. 형제는 너희 때문에 가족이 망가졌어.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도 자신의 블로그에 이야기를 썼다. 사랑의 선택과 대가, 그 글은 바이럴이 됐다. 많은 LGBTQ 청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감사해요.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반대자들도 있었다.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지은은 그 댓글에 대응했다. 사랑은 도덕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이었지만 행복했다. 친구들이 축하했다. 축하해. 하지만 한국 가족은 오지 않았다. 민지는 아쉬웠지만 받아들였다. 우리만으로 충분해. 지은은 네, 엄마애라고 미소 지었다. 삶은 계속됐다. 민지의 사무소는 번창했고 지은은 작가가 됐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 가족의 유대, 사회적 지위, 내면의 평화. 사랑을 선택한 대가는 컸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감수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민지는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아, 다시 돌아간다면 지은은 같은 선택할게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랑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사회의 정죄 속에서 피어난 꽃우 하지만 그 꽃은 가시를 품고 있었다. 손을 베는 고통, 하지만 아름다움.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 사랑은 자유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내면의 갈등.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선택. 하지만 그 선택이 항상 옳은가? 이 사랑은 도덕적으로 옳은가?